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대구 상간녀 일부 글쓴이 A씨의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조상희 변호사님과 함께 다른 이야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글쓴이 A씨의 사연을 위주로 법적 평가를 하셨죠? 네, 글쓴이 A씨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형사상의 처벌에 문제도 있는 요소들도 좀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 남편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죠? 네. 감 남편이 올린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는 한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결혼 전 웨딩 촬영을 할 때부터 아내가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해도 가해자는 항상 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 씨는 이혼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였으나 A 씨가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갑이 스와핑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을까요? 글쓴이 A씨의 전 남편인 을에 관해서 법적으로 한번 세 가지 정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역시나 상간에 관한 이야기고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상간에 관한 이야기는 일부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남성이 결국에는 이제 여성분에게 상간으로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금액일 거예요. 금액 궁금한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죠. 어차피 상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상간 있을 경우에 금액 어떻게 주면 되느냐, 금액이 어느 정도냐, 얼마를 지급하면 되느냐인데, 저희들이 보통 해보니까 보통 인정되는 금액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 때문에 좀. 근데 원칙적으로 근데 이 자료가 상관없어요. 원래 상관없는데 그래도 고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서울하고 지방하고 50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지방은 대략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되게 분노가 엄청날 텐데. 그리고 이제 서울은 2,000에서 2,500 정도. 그 정도 되는. 물론 이거는 이제 단기간의 이야기인 거고, 장기간이거나 기간이 길거나 하면은 금액이 더 클 수 있고, 횟수. 그다음 만남의 횟수라든지 성관계라든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외도의 정도죠, 소위. 상간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고무줄처럼 드러났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해 보니까 이 정도 선이다, 이런 기준점을 아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제시되는 금액이 보통 2,000에서 3,000 사이 많이 좀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글쓴이 A씨가 아닌 남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글쓴이 A씨가 자기를 폭행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 사건이나 이제 가정 사건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주제 중 하나예요. 보통은 근데 남성분들이 여성을 많이 폭행을 하고 때리고 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혹은 이혼 때문에 찾아오시거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오히려 또 반대로 남성분이 이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건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폭행 역시도 근데 하나의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되고, 당한 사람은 폭행하신 분한테 당연히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거 역시 금액이 중요하겠죠? 네, 금액이 중요할 거예요. 요거는 폭행은 상간보다는 조금 낮아요. 5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좀 낮게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 1,000에서 2,00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차변이 있다. 아까 상간에 비해서 5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낮게 좀 책정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폭행도 기간이 길고 때린 횟수가 심하고 다친 해가 많고 하면은 더 늘어나겠죠.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좀 드리자면은, 폭행에 관해서는 꼭 증거 자료 꼭 만드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 놓으신다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신다거나 반드시 자료를 꼭 만드셔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성 역시 글을 올린 것이니까 명예훼손의 문제. 이전에 일부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마지막에서 글쓴이 A씨의 문제점 하나인 이제 명예훼손. 온라인상에 명예를 훼손하면은 형사상 처벌이 된다는 얘기 제가 드렸었죠. 그렇죠. 이 역시도 글쓴이 전 남편이 이제 글쓴이 A씨하고의 관계에 관해서 자기가 해명글을 올리기 위해서 글을 올렸지만, 어떻게 보면 A씨가 나쁘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A씨가 자기한테 폭행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난 이혼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하지 않아서
나는 의도를 한 거다. 약간 이런 듯한 글이 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글쓴이 A씨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폭행을 유발하거나 폭행을 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폭행을 그렇죠. 하는 사람은. 네. 그런 걸 이제 어필하기 위한 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 일부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이 특정이 되고 한다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요 세 가지에 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질문이 하나 네. 있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특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고 올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남편분은 지금 그 글을 보고 이 사람을 저격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은 그러면 남편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두 명 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이제는. 예, 너무나도 이제 특정화되어 버린 상황이라서 네. 두 분 다 지금은 글을 올리시거나 하면은 지금은 명예훼손의 저촉 여지가 있어요. 지금 당초 최초에 글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될 여지가 있는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안 될 여지는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네티즌들이 찾아주면서 좀 약간 특정이 돼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둘 다 지금 현재로서는 글을 올리는 게 사실상 명예훼손의 저촉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멘트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간녀 B씨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